일라디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정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면 정치 현안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장관이 국회 이제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소설을 인용한 건데 뭔가 작심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중이니까 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맡으면 소신 있게 과감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이나 의원총회 또 연석회의 지금 계속 의견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주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들을 잘 윤재욱 대표께서 감안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이 이제 당대표 격인 이제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수직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런 비판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대통령 아바타란 이제 지적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만약에 비대위원장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잘 있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들 또 중진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비대위원장이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오든 그런 국민적인 시각이 있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오시더라도 왜 그런 국민적 시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서 그 부분은 잘 정리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가장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다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추측입니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예. 소신을 가지고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의원님께서는 이제 결정이 아직 안 났으니까 조금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땡큐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해온 검찰 정권 또 정부 심판 이런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게 늘
그렇게 계산대로 공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분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실제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여러 논의를 모아서 이런 분이 와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또 그게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는 매우 또 역동적이고 가역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맙겠다 그런 민주당의 생각이 그와 같은 결과를 실제로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위원장 얘기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연석회의에서도 뭐 당내 그 정서입니다만 비대위원장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이제 다수였던 것 같지만 반면에 또 조금 더 아껴뒀다가 당의 자산인데 아껴뒀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으로 써도 되는데 너무 일찍 전면에 내세워서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혹시 동력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언론에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무슨 막 반대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우리 당에 와서 역할을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든 앞으로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실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아직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저희 당을 대표해서 정치를 할 것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과연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에 와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 결정 빠르면 이번 주에 날 전망이죠? 뭐 윤재욱 대표께서 여러 차례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다. 다만 이제 오늘 네. 원래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빨리 마무리된다면 비대위원장 인선도 지명도 빨리 마무리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안이 조금 늦어진다면 그것과 연동이 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은 그 첫 시험대가 28일 야당이 처리 예정인 이제 이른바 쌍특검법이 될 거란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야당 주도로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특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뭐 이전 지도부처럼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컨대 다른 방식 이제 정면 돌파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28일 사실상 뭐 당연히 자동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은 저희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점은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사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특검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는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법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년 가까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묶어두고 전혀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소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기소하지 못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어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또 하나는 총선 국면에서
이것을 계속 정치 쟁점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고 계속 이 정권을 발목 잡으려 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 또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지혜를 모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탈당한 사람이어서 입장이 없다고 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각을 세울 것 같다는 느낌은 이제 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으로 민주당이 이제 전현직 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또는 뭐 도덕 불감증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되고 해도 아마 지금도 송영길 대표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법원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이실 텐데 여지껏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 또는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은 이런 검찰의 수사가 뭐 창작 소설이고 억울하고 정치 보복이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러한 태도들이 국민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전현직 당대표의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덕성 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막말 논란에 이어서 최근 상금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이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럴까요? 민주당이 왜 그러는가 보다 이제는 거의 민주당의 DNA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지금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우선은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공통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또 당 검증위에서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사람들은 반명, 비명 인사에 대한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인사들보다 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고쳤고 이와 같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총선을 출마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당원 당규까지 고쳤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도대체 내가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게 민주당의 그냥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예산안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어요.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나 아니면 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국민과 약속했던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만나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협상을 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시한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왜곡됐다. 뭐 정부 여당 측에서 이제 많이 볼멘 소리를 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바로 잡아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까? 뭐 협상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뭐 하명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민주당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뭐 법무부, 뭐 경찰, 뭐 대통령실, 감사원 이런 데에 대한 그냥 묻지마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막판 예산 협상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R&D 예산 증액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R&D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왜 R&D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R&D 예산 그리고 또 R&D 예산에 대해서 뭐 일률적으로 삭감, 일률적으로 뭐 다시 뭐 복원 이것보다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한 몇 % 정도로 보세요? 뭐 원내대표 두 분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협상 결렬 시에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작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단독으로 수정안 만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을 민주당에서 계속 하셨는데 단독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삭감만 하고 증액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고 또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삭감만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분풀이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한 카드로서 그냥 미리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민주당이 뭐 정말 그렇게 예산까지 정말 예산만큼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까지 그렇게 그냥 분풀이로 화풀이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지껏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정말로 안 할 것이냐 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예산 처리 어렵다면은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과 함께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뭐 오늘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말로 오늘 처리가 안 된다면 28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본회의를 다시 열든지 아니면 28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취지는 쌍특검이 그날 같이 처리가 될 건데 예산안이 원만히 되겠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쌍특검과 예산안을 연계해서 뭐 쌍특검 때문에 예산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고 그같이 합의만 되면 다른 고려 없이 예산안 처리는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내려진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했으니 취소돼야 한다.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재판 쇼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법원에 있다가 이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법원을 무시해도 본인도 법원에 계셨던 분인데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판사들이 어느 누구의 한 명의 쇼에 그렇게 마치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계실 때 다른 그 어떤 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판사 중에 그와 같이 움직일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사과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다른 법원이나 누군가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